내가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다. 공포는 늘 소리를 동반한다고 믿었는데 그날 밤에 바다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파도는 부서지지 않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다. 마치 나만 이 해변에 남아있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피해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자랐다. 올해로 42. 직업은 어부다. 관광객들이 상상하는 낭만적인 바다와는 거리가 멀다. 새벽에 나가 그물 걷고 비린내와 소금기 속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겁 많은 성격은 아니었다. 적어도 그 전까지는. 그날은 해변 청소 당번이었다. 주업이 없는 날이면 마을에서 돌아가며 해변을 정리한다. 해질 무렵이면 쓰레기를 줍고 그물에 걸린 부유물을 치운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위 많은 쪽으로 내려갔다. 관광객이 잘 오지 않는 현지 사람들만 아는 해변이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 바위 위에 누군가 앉아 있는 걸 봤다. 멀리서 보면 사람처럼 보였다. 검은 형체, 고개를 숙이고 바다를 보고 있었다. 처음엔 해녀인가 싶었다. 가끔 늦게까지 물질하다가 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소리쳤다. 이제 어두워져요. 대답이 없었다. 바람이 없는데도 그 형체의 머리카락 같은 것이 천천히 흔들린 것처럼 보였다. 이상했다. 해녀라면 장비가 보여야 했다. 물안경도 태왑도 없었다. 조금 더 가까이 갔다. 바위 위에 앉아있는 자세가 이상하게 반듯했다. 너무 반듯해서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다.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졌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냥 이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 여기 위험해요. 내려오세요. 이번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바위 아래로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다. 소리가 너무 작았다. 바다는 늘 시끄럽다. 그런데 그날은 발소리마저 삼키는 것처럼 조용했다. 몇 걸음만 더 가면 얼굴이 보일 거리였다. 그 순간 냄새가 났다. 비린내가 아니었다. 썩은 해초 냄새도 아니었다. 오래 젖은 천에서 나는 냄새, 사람 몸에서 오래 씻지 않았을 때 나는 냄새와 비슷했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목이 조여왔다. 나는 멈췄다. 그리고 다시 봤다. 바위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정말로 아무도 없었다. 분명 몇 초 전까지 거기 앉아 있었는데 흔적조차 없었다. 발자국도 눌린 자국도. 바위는 마른 상태였고 파도는 닿지 않았다. 사람이 있었다면 남아야 할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머릿속에서는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썼다. 착시일 수 있다. 어두워서 잘못 본 거다. 피곤해서 그랬을 뿐이다. 하지만 냄새는? 그 냄새는 어디서 난 거지? 나는 서둘러 해변을 빠져나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다. 마치 누군가가 등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소리는 없었는데 시선만은 분명히 느껴졌다. 마을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집에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이 조금 돌아왔다. 아내는 내가 얼굴이 창백하다고 했다. 그냥 피곤하다고 둘러댔다. 그날 일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귀에서는 계속 물소리가 울렸다.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 같은 착각. 몇 번이나 창문을 확인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어르신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저기 민날 해변 바위 쪽에 혹시 요즘 사람들 가나요?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나를 보더니 담배를 꺼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거긴 밤에 혼자 가지 마라.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불안했다. 며칠 뒤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해변 청소를 하던 다른 사람이 멀리서 누군가를 봤다는 이야기였다.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고 했다. 다가가면 사라졌다고 했다. 이상하게도 다들 자세한 얘기는 피했다. 마치 말하면 안 되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나는 그때부터 그 해변을 피했다. 하지만 바다는 생계였다. 완전히 피할 순 없었다. 결국 다시 그 근처를 지나가야 했다. 낮에는 괜찮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설득했다. 밤이라서 그랬을 뿐이라고. 문제는 그 다음 일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 있을 때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바다 쪽에서. 파도가 잔잔할수록 그 느낌은 더 선명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바다에서 그 냄새가 다시 났다. 그때 나는 알았다. 그날 본 것이 단순한 착시가 아니었다는 걸.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 냄새를 다시 맡았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지 않았다.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보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날은 새벽 조업이었다. 해가 뜨기 전 아직 하늘이 완전히 검은 시간. 배에 올라타기 전 나는 늘 바다 상태를 확인한다. 파도, 바람, 습도. 그날 바다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물이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냄새는 갑자기 났다. 바다 냄새 위에 겹쳐진 젖은 사람 냄새. 오래 물에 잠겼다가 막 나온 옷에서 나는 냄새. 숨을 들이마신 순간 속이 뒤틀렸다. 나도 모르게 손으로 코를 막았다. 나는 배 위에 혼자였다. 동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냄새는 점점 진해졌다. 마치 바다 쪽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그때 물소리가 달라졌다. 파도가 아니라 물이 갈라지는 소리였다. 누군가 천천히 물속을 걷는 소리. 철퍽, 철퍽. 나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어릴 때 얕은 폭우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올 때 나는 소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만조였다.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깊이가 아니었다. 나는 결국 고개를 들었다. 바다 쪽을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선이 저리로 끌려갔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멀리 물 위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 서 있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 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파도 위에 물에 잠기지 않은 채로. 어제 바위 위에 앉아있던 그 형체와 똑같았다. 고개를 숙인 채 나를 향하고 있었다. 거리감이 이상했다. 멀어 보이는데 동시에 너무 가까운 느낌. 눈을 깜빡이면 바로 앞에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 형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물은 그쪽에서부터 잔잔히 갈라지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발이 바다를 딛고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서는 또다시 합리화가 시작됐다. 안개다. 부융이다. 부유물이다. 빛이 굴절된 거다. 하지만 냄새는 점점 진해졌다. 그리고 그 냄새에는 분명히 사람의 채취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아주 작게. 파도 소리보다 작았고 바람보다 낮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 같았다. 분명 내 이름이었다. 나는 그 이름을 바다에서 들은 적이 없었다. 가족도 동료도 이 시간에 나를 부를 사람은 없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한 발, 또 한 발. 배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엔진을 켰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시동이 꺼졌다. 그 형체는 그때까지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보고 있었다. 엔진이 걸리자 갑자기 물소리가 커졌다. 파도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동시에 냄새가 확 사라졌다.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거짓말같이. 나는 배를 몰고 포구를 벗어났다. 뒤를 보지 않았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눈은 자꾸 바다 쪽으로 향했다. 혹시 따라오고 있지 않을까? 물 위를 걷듯이 조용히. 그날 조업은 엉망이었다.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물에 손을 넣는 순간마다 누군가 잡아당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물속이 아니라 바로 내 뒤에서. 집에 돌아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샤워를 하는데 욕실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배수구 쪽에서. 물이 고일 때마다 바다 냄새가 아닌 다른 냄새가 올라왔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어제 봤던 바로 그 자리.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고개는 바다를 향해 숙여져 있었다. 파도가 발밑까지 차오르는데도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 내 뒤에 서 있었다. 그 존재가 천천히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은 차가웠다. 물에 오래 잠겨있던 살처럼.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에서 느낀 차가움이 아직 어깨에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바다를 피하려고 했다. 조업 시간을 줄이고 혼자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바다는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마치 내가 이미 무언가를 봤고 들었고 알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며칠 뒤 마을에서 사고 소식이 들렸다. 예전에 그 해변 근처에서 실종됐던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오래된 얘기였다. 수색도 했고 시신도 못 찾았다고 했다. 다들 그냥 사고로 넘겼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됐다. 바위 위에 앉아있던 형체, 물 위에 서 있던 모습, 그 냄새. 그것은 떠나지 못한 게 아니라 돌아오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다시 그 해변으로 가기로 했다. 혼자가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결정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해변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내 안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그만둬라였고 다른 하나는 확인해야 한다였다.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모르는 걸 그냥 넘기는 건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겁이 나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 형 한 명과 함께 갔다. 굳이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밤에 이상한 걸 봤다는 말만 했다. 형은 처음엔 웃었지만 내가 계속 말을 아끼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도 이 해변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였다. 우리는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바위가 많은 쪽으로 걸어갔다. 발밑에서 자갈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파도 소리는 또다시 이상하게 작았다. 마치 바다가 우리를 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바위가 보였을 때 형이 멈춰섰다. 여기까지 하자. 나는 이유를 물었다. 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전등을 바위 위로 비췄다.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바위. 그날 내가 봤던 자리였다. 사람도 흔적도 없었다. 그런데 그 냄새가 났다. 이번엔 나만 맡은 게 아니었다. 형도 얼굴을 찌푸렸다. 이상한 냄새 나지 않냐고 했다.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동물 소리인 줄 알았다. 낮고 끊어진 소리, 숨이 막힌 듯한 울음. 그런데 리듬이 이상했다. 너무 일정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형도 들었다. 형은 손전등을 더 세게 쥐었다. 손등의 힘줄이 도드라졌다. 이상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중얼거렸다. 그 소리는 바위 뒤쪽,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향에서 들려왔다.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소리는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파도 소리 사이로 그 낮은 울음이 스며들었다.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아니기도 했다. 그 애매함이 가장 무서웠다. 그 순간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형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형을 처음 그렇게 봤다. 바다에서 수십 년을 산 사람이다. 태풍도 사고도 겪어본 사람이다. 그런 형이 아무 말도 못한 채 굳어 있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무언가가 나타났다. 갑자기였다.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이제야 보인 것처럼 어둠이 한 겹 벗겨지듯 형체가 드러났다. 그날 처음 봤던 것과 똑같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얼굴이 보였다. 얼굴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둠이 고여 있었다. 비어 있는데도 시선은 느껴졌다. 나를 보고 있다는 확신.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고 그 안은 물에 오래 부른 살처럼 흐물거렸다. 형이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그 형체가 움직였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물이 뚝뚝 떨어졌다. 바위 위인데도 마치 방금 바다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건 나를 부르고 있었다. 처음부터. 해변에서, 배 위에서, 꿈속에서. 이유는 몰랐다. 하지만 내가 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택이었던 것 같았다. 형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 나는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시선이 바위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존재는 이제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고개를 완전히 든 채로. 그리고 입이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의미는 잠잠해졌다. 오래된 분노, 억울함, 그리고 묘한 집착. 왜 이제 왔냐는 느낌. 왜 이제야 보냐는 질문.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공황이 몰려왔다. 숨이 가빠졌고 손발이 차가워졌다. 머릿속에선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만 반복됐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파도가 크게 부딪혔다.
갑자기였다. 잠잠하던 바다가 한번 크게 울부짖었다.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시선을 떼지 않으려 애쓰면서 한 발씩 뒤로 물러났다. 형체는 따라오지 않았다. 그저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다시 고개를 숙인 채로 마치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듯이. 나는 그날 이후로 그 해변에 가지 않는다. 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다. 어떤 것들은 설명하면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는 걸.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 그 존재는 여전히 바다 어딘가에 남아있다. 가끔 밤에 파도가 이상하게 잔잔해질 때면 나는 그 냄새를 떠올린다. 그리고 알 수 있다. 그것은 사라진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바다를 예전처럼 보지 못했다. 눈으로는 같은 바다였다. 물빛도 파도도 냄새도 똑같았다. 그런데 감각은 달랐다. 마치 바다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품고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알고 보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종류의 감각이었다. 형과 나는 약속한 적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마을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 것들. 제주에서는 특히 그렇다. 바다는 생계이자 신앙이고 동시에 금기였다. 나는 조업 방식을 바꿨다. 해지기 전에 돌아오고 혼자 나가지 않았다. 그물 손질도 해변 쪽에서 하지 않았다. 바다와 거리를 두려고 애썼다. 사람들은 나를 요즘 조심성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조심이 아니라 회피였다.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그 냄새도 맡지 않았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밤에 잠도 조금씩 잘 수 있었다. 꿈에서 바위 위에 앉아있는 장면도 사라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끝났다고. 그날 밤의 일은 경고였을 뿐이라고. 하지만 바다는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시작됐다. 마을 회관에서였다.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다. 오래 앓다가 가신 분이었다. 장례를 치르며 자연스럽게 옛날 얘기들이 나왔다. 술 기운이 돌자 누군가가 바다 사고 얘기를 꺼냈다. 예전에 미네 해변에서 사람 하나 사라진 거 기억나나?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이야기였다. 10수년 전 혼자 낚시를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시신은 찾지 못했고 바다로 처리됐다. 그렇게 정리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다. 그 사람 마지막으로 봤다는 사람이 있지 않았나? 나는 그때 처음 들었다. 해변 청소를 하던 사람이 해질 무렵 바위 위에 누군가 앉아있는 걸 봤다고 했다는 얘기였다. 다가가 보니 아무도 없었고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마을을 떠났다고 했다. 내 손에 들린 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너무 많은 게 겹쳤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세부가 너무 정확했다. 바위, 냄새, 해질 무렵. 마치 내가 겪은 일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아내는 내가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다고 했다. 예민해졌다고도 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하면 설명해야 했고 설명하면 그 장면들이 다시 떠오를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파도 소리가 들렸다.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다. 귀가 기억해낸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생생해서 나는 창문을 열어 확인했다.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어둠뿐이었다. 그때 아주 미세한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물소리가 아니었다. 발을 끄는 소리. 젖은 발이 모래를 밟을 때 나는 소리. 천천히, 일정하게. 나는 창문을 닫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집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말은 공기를 흔들 뿐이었다. 감각은 전혀 설득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꿨다. 이번에는 바위 위가 아니었다. 나는 바다 안에 있었다. 물은 차갑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다. 몸은 가라앉지 않았고 숨도 쉬어졌다. 그 상태로 누군가와 마주 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사람이었다. 확실히 사람의 얼굴이었다. 다만 눈동자가 없었다. 그 자리에 바다가 있었다. 파도가 출렁이며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 존재는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네가 봤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설명되는 느낌이었다. 선택도 이유도 없었다. 그냥 봤다는 사실. 그게 전부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복수도 원한도 아니었다. 남아있는 것의 본능 같은 것이었다.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 나는 소리를 지르며 깼다. 아내가 놀라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처음으로 아주 조금만 이야기했다. 해변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 꿈을 꿨다고. 아내는 잠깐 나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럼 다시 가지 마.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부탁처럼 느껴질 줄은 몰랐다. 가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바다에 나가지 않는 날에도 그 냄새를 맡았다. 집 근처에서. 비 온 뒤 젖은 흙냄새 사이로 섞여 올라왔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존재가 여전히 근처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그 존재가 바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바다는 시작이었을 뿐이라는 생각. 데려가지 못한 것을 남겨두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 냄새가 집 근처에서 났던 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다. 바다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경계가 없었다. 공간이 아니라 기억과 인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보고, 느끼고, 인정한 순간부터 이미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선택을 해야 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정리할 것인가. 마을에는 오래된 방식들이 있다. 문서로 남아있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지만 다들 알고 있는 것들. 특히 바다와 관련된 일들은 말로만 전해진다. 잘못 전달되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다. 어르신 한 분이었다. 바다에서 평생을 산 사람. 사고도 실종도 장례도 수없이 겪은 분이었다. 나는 처음엔 빙 둘러 말했다. 해변에서 이상한 걸 봤다는 얘기, 냄새 얘기, 꿈 얘기. 어르신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끝까지 들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어르신은 한숨을 쉬었다. 봤구나.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확인이었다. 내가 겪은 것이 개인적인 환상이 아니라는 확인. 어르신은 말했다.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들 중에는 완전히 사라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물이 데려가지 못한 건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을 붙잡는다고. 그래서 가장 먼저 본 사람에게 달라붙는다고. 왜 하필 나냐고 물었을 때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다. 선택은 없어. 먼저 본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몸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었다. 잘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고 보았을 뿐이었다. 어르신은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줬다.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했다. 대신 선을 긋는 방법이 있다고.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식. 하지만 그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다시 해변으로 갔다. 형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말릴 게 분명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건 내가 혼자 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다. 처음 본 것도 나였고 불러온 것도 나였으니까. 해변은 여전히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발소리가 부자연스럽게 크게 들렸다. 손에는 작은 재물과 어르신이 준 것들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설명되는 순간 힘을 잃는다. 나는 바위 앞에 섰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느껴졌다. 공기가 눌린 것처럼 무거웠다. 숨을 쉬는 게 어려웠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이 바로 앞에서 나를 보고 있는 느낌. 나는 어르신이 말해준 대로 했다. 말을 하고 기다렸다. 바다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소리를 낮췄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주 약하게. 파도가 조금씩 커졌다. 그때 그 냄새가 다시 났다. 이번엔 가장 진했다. 코를 찔렀다.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다. 그리고 물소리가 달라졌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 철퍽 철퍽.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보지 말라고 했다. 끝까지. 보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고. 그 존재는 아주 가까이까지 온 것 같았다. 숨결 같은 것이 느껴졌다. 차가운 기운이 목덜미를 스쳤다. 몸이 굳었다. 이대로 쓰러질 것 같았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분명한 소리였다. 내 귀로 확실히 들렸다. 가지마.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왜인지 모르게 연민이 밀려왔다. 억울함, 외로움, 오래된 고통.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전해졌다. 이건 악의가 아니었다. 그저 남겨진 것의 절박함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붙잡았다. 연민은 가장 위험한 틈이라고 어르신은 말했다. 나는 마지막 말을 했다. 그리고 바다 쪽으로 재물을 던졌다. 그 순간 파도가 크게 부딪혔다. 바람이 세졌다. 냄새가 확 사라졌다. 공기가 가벼워졌다. 숨이 돌아왔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뒤를 보지 않았다. 그날 밤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동안은 조용했다. 냄새도 없었고 꿈도 꾸지 않았다. 나는 안도했다. 끝난 줄 알았다. 선을 그었고 지켜줬다고 믿었다. 하지만 바다는 늘 여지를 남긴다. 며칠 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집 안에서 들리는 것처럼 가까웠다. 그리고 그 사이로 아주 익숙한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선을 긋는다는 건 완전히 끊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다만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뿐이라는 걸. 그리고 어떤 것들은 막히는 순간 더 집요해진다는 것도. 선을 그은 뒤 며칠 동안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바다는 늘 반응이 있다. 좋든 나쁘든.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처음 변화가 나타난 건 나 말고 다른 사람이야. 아내가 말했다. 요즘 밤에 냄새 안 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저었다. 무슨 냄새? 라고 물었다. 아내는 잠깐 생각하더니 그냥 습기 냄새 같다고 했다. 비 온 뒤에 나는 냄새라고. 하지만 말하면서도 표정이 개운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내는 자주 깼다. 뒤척이는 소리가 반복됐다. 나는 일부러 잠든 척했다. 혹시라도 그녀가 무언가를 더 말할까봐 두려웠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마을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 해변 근처를 지나다가 누군가를 봤다는 이야기였다. 예전처럼 바위 위가 아니라 물가 가까이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고 했다. 가까이 가자 파도 소리만 커지고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에서는 분명히 느껴졌다. 이건 내가 선을 그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 막혔고 그래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더 넓게, 더 얕게 퍼지도록. 그날 이후로 바다 근처에서 작은 이상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이 이상하게 한쪽으로만 몰려 있었다. 파도가 없는 날에도 특정 구간만 물이 출렁였다. 그리고 가끔 이유 없이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보게 됐다. 아무도 왜 그러는지 몰랐다. 그냥 시선이 끌린다고 했다. 나는 점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건 나 혼자 감당하면 될 일이 아니었다. 내가 개입했고 그 결과가 주변으로 번지고 있었다. 어르신이 말한 선은 보호막이 아니라 방향표지였던 것 같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아이와 관련돼 있었다. 마을에서 가장 어린 아이 하나가 저녁 무렵 해변 쪽으로 가려 했다는 이야기였다. 아무 이유 없이. 집을 나서면서 바다에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다행히 어른이 발견해서 데리고 돌아왔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다. 그저 멍한 얼굴이었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들은 날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한 생각만 맴돌았다.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어르신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선을 그은 뒤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모두 말했다. 어르신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예상했던 일이다. 그 말이 더 무서웠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 어르신은 말했다. 선을 그으면 그것은 밀려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얕은 곳으로 떠오른다고. 혼자 붙잡고 있던 기억이 여러 사람에게 조금씩 나뉜다고. 그래서 약해지는 대신 넓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질문에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네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 말은 사실상 포기였다.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없었다. 다만 더 깊이 잠들게 하는 방식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건 대가를 요구했다. 대가는 명확하지 않았다. 목숨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고 바다를 떠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확실한 건 하나였다. 누군가가 바다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한다는 것.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다는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다.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관광객들도 있었다.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바다로 나갔다. 이번엔 해변이 아니라 포구였다. 배를 묶어두는 곳. 바위도 없고 어둠도 덜한 곳. 그런데도 그 냄새가 났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나는 물가에 서서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존재에게 말을 걸었다. 의식도 방식도 없이. 그냥 사람에게 하듯이. 왜 나야?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물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파도도 아닌 숨결 같은 움직임. 그걸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연결돼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로 나는 바다를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생계도 삶의 대부분도 바다에 있었다. 하지만 더 미룰 수 없었다. 이 상태로 남아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얽히게 될 게 분명했다. 짐을 정리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바다와 관련된 물건들에서만 그 냄새가 났다. 오래된 그물, 낡은 장화, 조업일지. 마치 그 존재가 그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출발을 하루 앞둔 밤 나는 마지막으로 꿈을 꿨다. 이번엔 바다도 바위도 없었다. 그냥 텅 빈 공간이었다. 그 가운데 그 사람이 서 있었다. 이제는 얼굴이 선명했다. 내가 아는 얼굴은 아니었다. 하지만 낯설지도 않았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가면 잊힌다. 그 말이 약속인지 경고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꿈에서조차 말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아무 냄새도 없었다. 완전히 아무것도. 그 침묵이 오히려 무서웠다.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바다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뒤부터 시간의 흐름이 이상해졌다. 하루가 길게 늘어지기도 했고 어떤 날은 눈을 감았다 뜨면 밤이 되어 있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은 분명했는데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가 천천히 정리를 미루고 있는 느낌이었다. 아내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잠시 육지 쪽으로 나가 일을 해보겠다고. 바다가 아닌 일을 찾겠다고.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내가 바다를 볼 때마다 표정이 달라진다는 걸. 출발을 이틀 앞둔 날 마지막으로 배를 정리하러 포구에 갔다. 배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밧줄도 텟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손으로 만지는 순간 낯설게 느껴졌다. 오래 알고 지낸 물건이 아닌 것처럼. 그 물에서 냄새가 났다. 아주 약하게. 일부러 맞지 않으려고 해도 코끝에 걸렸다. 나는 그 물을 접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그때 물이 흔들렸다. 파도는 없었다. 배 주변의 물만 둥글게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가 물속에서 천천히 몸을 돌리는 것처럼. 나는 숨을 멈췄다. 소리도 냄새도 없었다. 그런데도 확신이 들었다. 보고 있다는 느낌.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확인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확인하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는 걸. 나는 밧줄을 풀지 않았다. 대신 배의 등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다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부르는 소리는 아니었다. 그냥 아주 낮은 숨소리 같은 것. 내 발걸음에 맞춰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왔다. 뒤돌아보지 않아. 뒤돌아보면 모든 결심이 무너질 것 같았다. 출발 당일 아침 하늘은 맑았다. 너무 맑아서 이상했다. 바다는 평소처럼 반짝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평범하게 인사를 했다. 누구도 붙잡지 않았다. 그게 더 현실 같았다. 차에 짐을 싣고 출발하려는 순간 아내가 말했다. 혹시 다시 돌아올 거야? 나는 잠깐 망설였다. 모르겠어. 그게 솔직한 대답이었다.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말도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도 할 수 없었다. 바다는 그렇게 단순한 약속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마을을 벗어나자 숨이 조금 편해졌다. 창문을 열어도 냄새가 나지 않았다. 파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오랜만에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리를 놓치고 있었는지. 하지만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첫날 밤 낯선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바다 꿈을 꿨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그 존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바다 자체가 하나의 얼굴처럼 느껴졌다. 물결이 눈 같았고 파도가 숨결 같았다. 말은 없었다.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꿈에서 깼을 때 심장이 느리게 뛰고 있었다. 공포보다는 피로가 컸다. 마치 긴 대화를 끝낸 뒤처럼.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꿈을 꿨다. 모습은 조금씩 달랐지만 느낌은 같았다.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감각. 며칠 뒤 전화가 왔다. 마을 사람이었다. 아이가 다시 바다를 보며 이상한 말을 했다고 했다. 아저씨가 갔다고 말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 아이, 나를 알아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본 적도 없어. 그게 더 무서웠다. 이제는 얼굴도 직접적인 접촉도 또 필요 없는 단계로 넘어간 것 같았다. 나는 떠났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다. 바다에 남긴 게 아니라 바다가 나를 통해 남긴 것들. 나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다. 새로운 일터에서도 사람들과 깊게 얘기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바다 얘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했다. 말하는 순간 연결이 강화될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그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바다 없이 마른 땅 위였다. 그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선택을 존중한다는 듯이. 멀어지면 얇아진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기도 경고처럼 들리기도 했다. 나는 묻고 싶었다.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느냐고.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질문하는 순간 그 답을 감당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꿈은 점점 희미해졌다. 냄새도 사라졌다. 바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다. 웃기도 했고 미래 계획도 세웠다. 사람들은 내가 안정돼 보인다고 말했다. 그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하지는 않았다. 어떤 것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들 뿐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도 가끔 물이 많은 곳에 가면 발걸음이 느려진다. 강가, 호숫가, 비온 뒤 웅덩이.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는 이유 없이 숨을 고르게 된다. 그럴 때면 아주 잠깐 그 냄새가 떠오른다. 실제로 나는 건 아니다. 기억이 만들어낸 잔향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끝났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끝났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얇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멀어졌고 희미해졌고 더 이상 내 삶을 잠식하진 않는다.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어떤 밤에는 파도가 유난히 잠잠해진다. 그럴 때면 나는 안다. 완전히 잊히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지금에서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시간이 해결해 준 건 없었다. 다만 거리를 만들어줬을 뿐이다. 바다와의 거리, 그날 밤과의 거리, 그리고 보았다는 사실과의 거리. 나는 그 거리 위에서 겨우 숨을 쉬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게 진짜였을까? 꿈 아니었을까? 너무 예민했던 거 아니냐?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설명하는 순간 그건 이야기로 바뀐다. 이야기로 바뀌는 순간 듣는 사람의 몫이 된다. 그리고 이 일은 쉽게 나눌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내가 깨달은 건 하나였다. 어떤 것들은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보였느냐 그리고 기억하느냐의 문제다. 바다에는 늘 살아보지 못한 자리가 있다. 신문에 실리지 않았고 기록에도 남지 않았고 가족 말고는 기억하지 않는 이름들. 하지만 바다는 그걸 다 기억한다. 파도 아래에 물살 사이에 아주 얇게 남겨둔다. 그리고 가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다. 해질 무렵 피곤한 날 방심한 순간 그때 보는 사람이 생긴다. 보는 사람은 선택받은 게 아니다. 운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저 그 순간 거기에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본 순간부터 역할이 생긴다.
기억하는 역할, 증인이 되는 역할, 그리고 너무 깊이 끌려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역할. 나는 그걸 몰랐다. 그래서 가까이 갔고 말을 걸었고 연민을 느꼈다. 그건 인간으로서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하지만 바다의 일엔 인간적인 기준이 항상 통하지는 않는다. 지금도 가끔 바다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그 해변은 여전히 있다. 관광객들도 간다. 사진도 찍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대부분의 날은 정말로 아무 일도 없다. 하지만 나는 안다. 아주 드물게 파도가 지나치게 잠잠해질 때가 있다는 걸. 그때 바다에서는 소리가 사라진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은 이유 없이 불안해진다. 그게 전부다. 대부분은 거기서 끝난다. 그냥 기분이 나빴던 날로 남는다. 다시는 떠올리지 않는다. 그게 가장 좋은 결말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괜히 해변을 떠올리며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이런 생각을 해줬으면 한다. 보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느낌이 이상하면 그건 이유가 없어도 충분하다. 나는 이제 바다에 묻지 않는다. 왜 나였는지도, 왜 그 자리에 남았는지도 묻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걸 배웠다. 대신 기억은 한다. 그날 밤의 정적을, 냄새를, 그리고 누군가가 아주 오랫동안 잊히지 않기 위해 남겨둔 흔적을. 그 기억은 무섭지 않다. 다만 무겁다. 그리고 조용하다. 마치 파도가 뻗은 바다처럼.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까지 말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그 이상은 다시 경계를 넘는 일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해변에 서 있을지 모른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바다를 보고 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무언가를 보게 된다면 부디 오래 바라보지 않기를 바란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지만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